네, 최근 톱스타 2명의 광고가 많은 이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의 교복 광고와 고소영 씨의 대부 업체가 논란을 받았었는데요. 왜 비난을 받았는지 문화평론가 김성수 씨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일단은요, 가수 박진영 씨의 그 교복 광고, 도대체 뭐가 논란이었는지 일단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 뒤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좀 크게 보여주세요. 자, 이건데요. 날씨나무로 한 판 붙자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왜 문제가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날씨나무로 한 판 붙자 정도라면은 그게 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거 보세요. 재킷 이름이 코르셋 재킷입니다. 네. 날씬하게 조여준다 그러죠. 심지어는 코르셋으로 조이자 이런 식으로 그 카피를 쓰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치마는 쉐이딩 스커트라고 해가지고 라인을 깎아서 다듬어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 상황이 그냥 뭐 걸그룹 아이돌 걸그룹들이 입는 그냥 패션에 들어간 거라면 그러려니 할 수가 있지만 교복의 광고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미 지금도 그 청소년들이 그 한창 발육기인데 제대로 먹지도 않고 다이어트를 하고 심지어 저런 식으로 코르셋처럼 몸을 묶고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폼을 잡겠다고 해가서 저렇게 묶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보건교사들이 얘기한 바에 따르면 소화불량이라든가 또 어떤 친구들은 그 가슴이나 이런 쪽을 하도 조여가지고 그 갈비뼈의 뭐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어나고 실제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광고를 교복에다 도입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지금 보면은 여기 나온 사진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학생들이 교복 입은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드러나는 사진도 있잖아요. 박진영 씨가 얼마 전에 내놓은 노래가 있었죠. 어머니가 누구니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여성을 철저하게 상품화하고 그리고 외모를 그것도 특히나 힙 라인을 갖다 강조한 그런 외모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찬양한다지만 결과적으로 성적인 어필이 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 노래를 불러서 그 많은 구설수에 올랐었는데 그런데 그 구설수의 연장선상에서 그 노래와 뮤직비디오가 연상되는 듯한 장면들을 연출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보면은 저 보십시오. 저 장면이 특히 그런데 노래와 또 그 가사 그리고 이 그 교복을 입고 있는 그 트와이스라고 하는 그룹과 그리고 그 그룹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실제로는 미성년자의 성적인 일탈이나 혹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게끔 하는 소아 성애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확산 강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그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광고인데 너무 막 저런 거를 사사건건 연예인들이 하는 것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결국엔 뭐 연예인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이 논쟁은 연예인이 공인이다 아니다까지 이제 그 논쟁입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게 지나치게 엄숙하게 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연예인인데. 실제로 광고와 또 대중문화 상품들이 소비되는 유통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고 가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중가요들을 우리가 접하려면은 어떻게 접해야 되나요? 공연에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그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다 적정한 권해주는 그런 연령대를 표기하게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표기들이 안 돼 있거나 또 너무 그 지나치게 노출이 되거나 성의 상품화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무분별하게 가게 되면 그거를 유통시키는 업체들이나 이런 그 매체들이 상당히 큰 곤욕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 같은 경우는 그냥 길거리에 붙게 되고 그야말로 그 무작위적으로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트와이스의 멤버들은 대부분 다 성인들이지만 그런데 이걸 입게 되는 사람들은 청소년들이란 말이죠. 이런 그 미스매칭들이 결과적으로 광고 메시지가 왜곡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고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소비자들, 즉 뭐 우리 학부모님들이라든가 또 보건교사들의 지적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소비자 운동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광고를 너무 엄숙하게 찍는다, 너무 문제가 있게 찍는다 이런 얘기들이 주장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광고가 갖고 있는 노출의 빈도와 노출 대상이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광고에서는 19금 표현을 할 때도 상당히 엄격하게 그것들을 제한하고 봐야 되는 것이 정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직접 보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교복 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대별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사진들을 준비해봤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광고를 보면 이게 이제 예전 광고인데 아까 본 광고랑 너무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시대별 광고긴 한데요. 시대별로 다르고 세월 따라 광고가 많이 바뀐 모습이긴 합니다. 뭐 이것도 이제 걸그룹의 사진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 광고와는 조금 또 다른 것 같아요.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광고의 메시지가 어떤 목적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들 하게 돼 있는데 이번 광고는 철저하게 나의 외모를 이렇게 가꾸어서 드러내라라고 하는 걸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교복이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학생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수업을 하면서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코르셋처럼 조여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전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너무 짧게 치마를 입는다거나 너무 이렇게 조여서 이렇게 상의를 입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배꼽도 막 노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복에서 저런 식으로 광고가 되면은 학교에서 지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런 그 지도 자체에 어떤 방식을 쓰느냐, 뭐 폭력적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돼 있지만 지도의 원래의 의미가 퇴색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 내에서 원만하게 학생 관계들을 갖다 유지시켜야 되는데 저런 식의 그런 노출들이 일반화되다 보면은 학교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근데요, 저희가 이제 뭐 뒤에 다른 광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만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콘티나 구성, 어떤 광고의 주제를 보고 결국에 내가 이거 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그 연예인이잖아요. 그럼 박진영 씨 개인을 두고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박진영 씨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진영 씨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박진영 씨는 실제로 이 서로 다른 유통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소홀히 했거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판단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광고가 유통되고 있는 그런 구조와 그리고 대중문화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구조가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또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대상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식의 행보들 때문에 아이돌 그룹들이 자기가 나와서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 그 보여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엄숙주의적 시각에서 평론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완벽하고 깔끔하고 그게 성적인 어필이든 어떤 어필이든 퍼포먼스 안에서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너무 과다하게 노출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퍼포먼스는 지상파 방송이라든가 혹은 청소년들이 보는 데서는 하지 않거나 자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싸잡아서 모든 비난들이 갈 수 있게끔 한 것도 오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박진영 씨 개인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논란이 됐던 광고가 일본계 대부업체 광고인데 여기에 배우 고소영 씨가 출연을 해서 비난을 받았었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예인들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고 봐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CF에 출연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향력이 이미지의 영향력인데 그 이미지의 영향력이 지금은 곧바로 정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가 의식을 결정하고 나의 행동에 어떤 선택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노출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업체에 이런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대부업을 갖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 사실상 칭찬을 하는 거죠. 애둘러서 칭찬을 하게 되면 내가 고리를 내면서 돈을 쓰고 있는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위로 읽혀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왜 정부에서 이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시민단체가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걸 통해서 너무 과다한 부담들이
개인들에게 돌아오게끔 되고 그리고 그 과다한 부담들을 갖게 되는 분들은 금융에 있어서 상대적인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대부업체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약자들이죠.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제2금융권 심지어는 대부업계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런 약자들에게 경계를 할 수 있는 여타의 것들을 사라지게끔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대부업체들에게 어떤 면에서 수탈을 당할 수 있게끔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연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공인의식을 갖다 좀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저는 연예인들을 공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 광고를 선택한다는 것을 마치 공직자들의 광고를 선택할 때처럼 엄격하게 다뤄선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스스로가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과연 어떤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 그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들을 갖다 내던지면서까지 그 채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있는 특히나 고소영 씨 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인 롤모델인 사람이 대부업체의 광고에 출연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적절치 않은 것이죠. 네, 저희가 뭐 한 1분 정도만 주시면 한 질문 더 할까 싶은데요. 그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은데 외국에 있는 이제 뭐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기준이나 이런 광고에 출연할 때 기준이나 뭐 이런 규제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사실은 외국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있는 연예인들은 그래서 더욱더 사랑받고 상대적으로 몸값이 더 올라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랜젤리나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모피업체 이런 절대 출연 안 하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 소년들이 그 노동을 해서 만드는 그런 물건들, 그래서 축구화, 뭐 축구공 이런 것들도 출연 안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자기 영향력을 선한 곳에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 있는 연예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사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들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선택할 때 자신의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